뉴욕 증시 지수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시장이 기다렸었던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 앞당겨지진 않을 것이다. 올해 후반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안도감을 형성시켰지만 시장의 강한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 랠리를 썼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으면서 18,3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만이 올랐는데요. 5,071포인트 선 강보합권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S&P 500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2,125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썼던 다우지수, 이날은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장 초반에 경계감이 뚜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지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시도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됐던 그 시점인데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의 현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에 금리를 인상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시장은 안도감을 형성했습니다만 시장이 고점을 달리고 있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상승폭 반납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18,285포인트 선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 상당히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나타냈었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 시점에만 강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또 지수에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리면서 항공주가 크게 내렸다는 겁니다. 5%에서 10%까지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형성하게 되면서 지수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0.09%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요. 2,125포인트 선 종가 형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오름 시세를 보였습니다. FOMC 발표 직후에 이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상승권을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내에서 대표적인 기술주 야후가 이 알리바바 지분 분사 불발 우려가 사그라들게 되면서 강한 반등을 준 것이 지수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또 이와 함께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상승권을 유지하면서 지수 오름 시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5,071포인트 선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고점에서의 방향성 타진을 계속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의사록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 안도감은 형성했지만 강한 모멘텀으로는 역시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들 외신 통해 살펴보시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시장이 기다렸던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 Minutes, June Rate Hike Doubtful.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또 29일에 열렸던 FOMC 회의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이 6월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의사록에서 연준은 몇몇 위원들만이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물가가 2%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록은 지금까지 옐런 의장과 다른 위원들이 강조해온 것처럼 금리 인상은 지표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의사록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경기 상황과 전망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금리 인상 전에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의사록이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에릭 비간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올해 말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고 2분기 성장률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환율 조작 혐의로 이 6개 대형은행들에게 대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금융주들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통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ed's currency market fines on 6 banks total $1.8 billi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은 6개 대형은행들에게 환율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총 18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6개 은행을 살펴보면요. 이 6개 은행은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시티그룹, UBS 이렇게 6개 은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은행별로 이 JP모건과 바클레이즈, 또 RBS와 시티그룹은 미국 달러 및 유로 달러 환율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을 물게 되고요. 또한 UBS는 이 리보 금리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은행별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억 500만 달러를 물어야 하고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2억 7,400만 달러, 또 시티그룹과 JP모건, UBS, 바클레이즈는 각각 3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벌금은 중앙은행이 부과한 벌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뉴욕 증시에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지수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좀 주요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또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나온 겁니다. 어이지 앵커 정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18개 종목 내리면서 하락 시세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이날 11개 종목만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제조업과 IT 쪽이 좀 강했습니다. 반면에 좀 부진했던 쪽은 화학과 금융, 소매 판매 포함해서 18개 종목이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듀퐁이 최근에 좀 오르는 시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 욕구와 더불어서 좀 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0.8%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이 벌금 이슈가 있었던 금융주가 함께 내렸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0.79% 하락 시세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도 좀 부진했는데요. 월마트와 맥도날드 함께 내림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대로 시장 대비 선전했던 쪽 확인해 보시면요. 이날 제조, 기계, IT가 강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1% 넘게 올랐고요. 캐터필러와 인텔 함께 오름 시세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죠. 이날 상승과 하락이 좀 팽팽했던 하루였습니다. 하락한 쪽은 바로 산업재였습니다. 큰 폭으로 좀 되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벌금 이슈가 있었던 금융주도 되밀린 모습이었었고요. 실적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소매 판매 종목도 0.2%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오름 시세를 보이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오랜만에 반등을 주는 모습이었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함께 올랐습니다.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이날 은행주가 된서리를 좀 맞았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앞서 들으신 대로 글로벌 6대 은행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악재는 기존에 좀 노출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0.8%, 모건 스탠리가 0.9% 내렸고요. 골드만삭스 그룹은 강과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시티그룹이 0.8%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이 승객 단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분기에 여객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가량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항공주 전반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유가의 방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보였는데요. 낙폭 상당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5.6%,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9% 넘게 밀렸고요. 아메리칸 항공은 10%의 급락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항공주를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날 실적을 발표했었던 소매 판매 기업인 타겟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엇갈린 특징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이 이날 양호한 실적 공개하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Target Profit Beats Estimat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타겟은 1분기 EPS가 1달러 1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순익은 지난해 70센트를 기록했던 것보다 더 좋아진 것이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 역시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타겟의 매출은 17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70억 8천만 달러를 웃도는 결과를 나타났는데요. 타겟은 이와 함께 올해 순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타겟은 이 올해 순익이 기존에 제시했던 4달러 45센트에서 4달러 65센트 범위에서 4달러 5센트에서 4달러 65센트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타겟의 비용 절감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겟은 올해 2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후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1,700명의 구조조정 발표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136개의 매장을 폐장시킨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타겟의 주가 0.33% 상승했습니다. 네,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무용품 업체 스테이플즈는 이날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사항 함께 살펴보시죠. Staples report 39% decline in profit as sales dip.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스테이플즈는 1분기 순이익이 주당 9센트를 기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주당 15센트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인데요. 이 특별 항목을 제외한 EPS 같은 경우에는 18센트에서 17센트로 떨어지면서 전문가 예상치에는 가까스로 이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간 매출을 살펴보시면 매출 역시 부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하락했고요. 전문가 예상치였던 5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53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쇼크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플즈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더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업계 전반적으로 종이나 프린트 토너와 같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10% 감소했고 이 지역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무려 12분기 연속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지역에서도 동일 점포 매출이 7%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스테이플즈는 경쟁사인 오피스 디포를 합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마켓워치는 이번 인수가 스테이플즈 실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스테이플즈의 주가는 1.58% 하락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주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이제 종목별 주요 마감 소식도 좀 살펴봤고요. 자 유럽 증시는 이제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날에 이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의 상승 랠리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그리스 경계감이 뚜렷했습니다. 21일, 22일에 열릴 EU 회담에서 구제금융 합의 도출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달 5일 만기인 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혼조로 마감된 주요국 증시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치백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가 강보합권을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소폭 내리면서 0.04% 하락했고요. 11,848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흐름입니다. 국제유가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 밖으로 크게 좀 감소했다라는 의견 전망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 시세 뚜렷했었고요. 배럴당 1.7% 오르면서 59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입으면서 금값은 온스당 0.2% 올랐고요. 1,208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크게 내린 가운데 옥수수 가격은 3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0.15% 올랐고요. 714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공포지수는 소폭 올랐고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추가적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606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ECB의 추가 채권 매입 소식 전해지면서 달러와 강세 기조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급반등했고요. 8원 가까이 오르면서 1,096원을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0.33%, 달러 강세 영향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95.58포인트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26%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6도까지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더위가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잉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